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두통, 이럴 땐 꼭 병원에 가야 한다 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워낙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증상이기도 하고 뭐 두통엔 땡땡 뭐 이런 식으로 뭐 약도 많잖아요, 진통제. 그래서 흔히 굉장히 가벼운 증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이게 그냥 또 패스했다가 나중에 큰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통이 우리가 하는 뭐 흔히 말하는 뭐 편두통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성적이고 심할 땐 심하지만 또 괜찮을 땐 괜찮고, 그 외에는 또 요즘 이제 사무직 하시는 분들 이제 긴장성 두통 이런 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두통은 당연히 이것도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도 먹고 하지만, 이거는 뭐 우리 주변에 또 많고 있다 보니까 뭐 급하게 내가 꼭 병원 가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네,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두통에서 병원 가야 될 경우는 딱 하나죠. 뭐 약국이나 이런 데서 저기 두통약 먹고 했는데도 안 낫고 너무 심하면 병원 가죠. 아주 기준이 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통이 주변에 흔하다 보니까 그냥 두통이지 라고 해서 넘어가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두통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게 어떤 두통들이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이번 기획을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5월달에 그 대배우 강수현 씨가 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에 이 두통 증세를 또 호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통일 때 제대로 대처했으면 뭐 뇌출혈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빨리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게 좋다, 또는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 사인, 뭐 적신호, 위험 신호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임닥터가 방금 얘기한 두통의 위험 신호, 그게 어떤 건가요? 제가 배울 때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배웠는데, 대한두통학회에서 좀 시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약 12가지로 좀 더 상세하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12가지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단순 편두통 또는 긴장성 두통이 아닌 다른 원인의 2차성 두통이 경우를 의심할 경우, 이거를 이제 위험 신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순서에는 이제 좀 달리 있지만 사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2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없다가 50대 이후에 처음 생긴 두통.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까, 요즘 가끔 좀 아프네 이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더 증상이 있는 두통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이거는 나이 든다고 더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년이 돼서 새롭게 두통이 생겼다. 이 노년이 됐다는 거는 우리 뇌질환 또는 뭐 암 같은 것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흔히 하는 두통인지 아니면 좀 위험한 두통인지를 감밀하게 해서 좀 검사도 필요하다. 특히 이제 여기서 검사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MRI나 CT, 뇌 영상 검사를 얘기하죠. 이거고, 2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두통이 생길 때. 새로운 두통. 예를 들어 제가 좀 편두통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좀 이게 좀 아파요. 좀 어깨도 아프고 이런 식의 흔히 이제 제가 가져온 거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형태의 두통이 좀 더 심하게 온다. 이럴 때는 예전 또 원래 내가 머리가 원래 아팠었지, 난 두통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완전히 다른 느낌의 두통이 왔을 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사실 알아요, 잘. 요럴 때는 그냥 한 번 더 진료를 보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망치로 맞은 것만 그런 것도 있죠. 이제 그 망치로 맞은 것처럼 아프다 이럴 때는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뇌출혈. 특히 뭐 지주막하 출혈이라든가 이런 뇌출혈 때 갑자기 두통이 아주 세게 오르는 경우를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에 가졌던 두통 양상과는 뭔가 다른 형태의 두통이 생긴다 그러면은 한번 진료를 꼭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해당되나요? 보통은 막 이렇게 뒷머리를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아팠는데 네. 다른 부위가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근데 어쨌든 형태는 같은데 위치만 좀 다른 거잖아요. 네. 세 개는 좀 애매하긴 한데, 물론 다 이것도 진료를 봐도 좋지만, 요거는 단순히 위치보다는 형태도 달라요. 형태도 달라요. 예, 예. 그때는 꼭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위치가 달라진가 어떤 변화가 있으면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응급성으로 따진다면 단순 위치보다는 어떤 이제 형태가 좀 다른 형태 거죠. 자체가 예. 보통에 이거는 새로운 이거 이렇게 아프긴 처음이다. 처음 느껴보는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런 예, 게 중요해요.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다음은 뭔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심해지는 두통이죠. 점점 심해.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병이 뭔가 진행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루 이틀 이렇게 두통이 있다가 뭐 좀 쉬고 이러면 괜찮았는데 네. 이게 계속 네. 며칠이 지나도 더 아프고 네. 더 아프고. 아프고 평상시와 다른 거죠, 강도가. 네, 그리고 더 심해지고 이러면은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거는 증상이 확 달랐을 때 병원에 가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이거는 증상은 비슷한데 정도가 더 세지면 네. 지속적으로 그렇죠. 또 병원에 가봐야 된다. 네. 이런 거와 범주에 사실 들어가는데 두통학회에서는 구별해서 또 뭐 하나 얘기했냐면 네. 일반 진통제를 며칠 복용했는데도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가봐라 이렇게 좀 추가를 해놨어요. 증상이 네, 더 네.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 네. 어, 이런 경우도 가봐라. 대한두통학회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세분화한 시민들에게 거죠. 알려드렸죠. 보통은 이제 진통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면은 동반 증상이 있는 경우예요. 동반 증상.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편두통, 길장성 두통 외에 두통이란 거 외에 다른 어떤 특정 상황이나 어떤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봐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동반되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제 경우가 나와 있는 거죠. 과로, 긴장, 기침, 용변 또는 성행위 후에 두통이 생긴 경우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뭔가 힘을 준 거죠. 특징이 보세요. 스트레스 받고 뭔가 긴장하고 그다음 용변도 이제 용변을 보려고 힘을 주잖아요. 그다음에 기침도 이게 세게 하면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혹시라도 이게 두통이 생기는 이제 뇌출혈 경향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두통이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 이게 지속되고 이런 경우를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힘을 딱 썼는데 네,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탕 하면서 아픈 거죠. 음. 네, 이런 두통의 경우에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희 또 이제 한 뭐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 예, 화장실에 가서 용변 보시다가 또 쓰러지는 경우도 그렇죠. 간혹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네, 대개는 뇌출혈이라는 것은 또 고혈압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혈압을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6번째가 구역 구토가 동반되고 구토 증상이 점차 심해질 때 뭔가 새로운 증상이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증상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때 이제 좀 더 가보라. 이게 이제 저희가 배울 땐 그렇게 배웠는데 대한두통학회에서 좀 더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구역 구토가 동반돼 구토 증상이 심해진다. 이거는 이제 뇌는 뇌 뼈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근데 뇌에 어떤 곳에 염증이 있거나 또는 출혈이 있어서 거기가 부풀어 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뼈로 둘러싸 한정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뇌압이 상승해요. 뇌압이 근데 상승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역구토예요. 근데 이게 참 모호한 건 있어요. 편두통 때도 구역구토가 동반되는 거 있습니다. 편두통이 또 네. 두통 자체에서 구역구토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6번의 경우에는 같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제가 편두통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있던 울렁거림하고 지금은 비슷해요. 그러면은 뭐 그걸 굳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두통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6번만 따로 보면은 편두통 있으신 분도 내가 가야 돼 이럴 수 걱정을 있잖아요.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구토 증상이 점차 심해지는 경우라고 적은 거예요. 시민 대상 가이드라니까 어떤 지침이라는 게 좀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술 먹고 머리 아프고 뭐 구토가 나온다 이런 거랑은 좀 상관없는 당연히 거죠? 같죠. 이거는 그런 거 연관 없을 때. 네. 뭐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응급실에 이제 근무할 때 가장 곤란한 이유가 이 과음 마셔서 취해서 오신 분.
이게 왜냐하면 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 과음으로 이렇게 지금 죽으시는 건지, 특히 길거리에서 이제 쓰러져 계시는 분, 아니면 뇌질환이 있어서 그런 건지, 또 다른 문제가 동반돼서 그런 건지 참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뭐 의료 분쟁이나 또는 뭐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네. 조금 딴 얘기였지만. 자, 그러면은 네, 일곱 그래서 번째로 일곱 번째가 이제 보면